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.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?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데 막상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. 오늘 바로 이 이해하기 힘든 역설.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와, 이 한 문장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정말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는 멈췄고 전세는 점점 사라지면서 월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. 자, 그럼 이 현상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? 아니,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데 왜 실제 거래는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을까요? 이 현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46,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서울 아파트 값이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오른 기간입니다. 와, 무려 46주 연속이에요. 시장 열기가 정말 식을 줄을 모른다는 걸 이 숫자 하나가 딱 보여주는 거죠. 물론 정부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.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같은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죠. 그런데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? 네, 보시다시피 꽤 냉담했습니다. 이 상승 흐름이 좀처럼 꺾이질 않았던 거예요. 근데 진짜 이상한 현실이에요. 가격은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정작 실제 계약은 거의 없는 거죠. 이걸 우리가 거래절벽이라고 부르잖아요.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집을 사려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의 생각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. 서로 원하는 가격이 다르니까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핵심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쩌면 더 많은 분들한테 직접 와닿는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. 바로 월세 이야기입니다. 요즘 월세가 정말 기록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무려 3.29%? 이게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세입자분들 주거비 부담이 정말 어마어마해졌다는 뜻이죠.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전세의 월세화입니다. 들어보셨죠? 말 그대로예요. 시장의 전세 매물은 점점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몰리는 거죠. 그 흐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딱 연쇄 반응처럼 일어나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첫째, 전세가 귀해집니다. 그럼 둘째,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.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? 네, 당연히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본 셈이에요. 이제부터는요, 수면 아래에 숨어 있는, 그래서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. 사상 최고.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건 그냥 시장 전체에 빨간불,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시면 돼요. 아니, 근데 이 위험지수가 높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?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. 우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불균형이 이제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 이겁니다. 이게 그냥 주택시장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신호라는 거죠. 근데 위험 신호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또 뭐가 있냐면 요즘 금리 높잖아요. 그 이자 부담을 못 이겨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도 늘고 있고요. 여기에 또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정책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를 좀 내다보겠습니다.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거든요.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. 이것과 함께 내년 시장은 어떨지 전문가들 예측까지 한번 살펴보죠. 2026년 5월, 이 날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걸 잠시 미뤄주고 있었는데 그 제도가 이때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. 바로 이 세금 문제가 앞으로 시장에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. 이렇게 세금 부담이 커질 것 같으면요, 시장에선 매물 잠김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. 이게 뭐냐면 집 가진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다 하면서 팔려고 내놨던 집을 다시 싹 걷어들이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시장의 매물이 더 줄어드니까 가격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.
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이게 좀 놀라운데요. 주택산업연구원의 예측을 보면 이렇게 위험 신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년 서울 집값 그리고 전셋값 둘 다 약 4% 정도 더 오를 거라고 합니다. 오늘 저희는 가격, 거래, 임대료, 그리고 숨어있는 리스크와 세금 문제까지 이 키워드들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딱 하나의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. 계속해서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로 갈 것이냐, 아니면 실질적인 공급을 확 늘릴 것이냐. 이 둘 사이에서 시장을 안정시킬 진짜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